안녕하세요. 성룡TV의 성룡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제가 고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배당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주가 좋은 사람도 있고, 고배당 ETF로 투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고배당 ETF 1년 수익률이 무려 98%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1년 성과만 보고 투자하면은, 그 다음에 또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고, 투자에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런 수익률을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잣돈 1억 또는 퇴직금 1억, 이 돈은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금에 넣어두면 안전하긴 하지만은 물가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고배당 ETF 수익률의 진짜 의미, 그리고 고배당도 직접 투자하는 거하고 ETF로 투자하는 거,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이러한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배당 투자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네 가지 함정, 그리고 고배당주로 투자하는 거, 부동산 월세에 투자하는 거,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주 ETF는요, 어떤 계좌로 투자하는 자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좌로 고배당주에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계좌는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 계좌에는 연금 저축 계좌하고 IRP 계좌가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로 고배당주 ETF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연금 계좌에다가 고배당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연간 900만 원이나 됩니다. 연간 소득이 5,500 이하이신 분들은 무려 16.5%나 세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5,500 초과이신 분들은 13.2%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금 계좌에 900만 원 넣었다고 하면은 세액공제만으로 118만 원 또는 148만 5천 원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10년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 세금 환급액만 해도 1180만 원에서 1485만 원 정도, 거의 한 1500만 원 가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돌려받는 것만 해도 한 10년이면 1500, 20년이면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연금 계좌를 통해서 세금 환급받은 게 한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고배당주 ETF를 투자하게 되면요, 고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 있죠. 그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로 과세, 15.4%로 과세해야 되는데, 그 과세 부분을 연금 수령할 때까지 늦춰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 100만 원을 지금 내야 되는데, 지금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인 10년 후로 미루어지면은 그 100만 원을 10년 동안 나는 굴릴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이기죠. 100만 원을 10년 동안 굴리면은 그게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잘 굴리면 3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세금을 늦춰서 내도 되니까 그만큼 유리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저율과세 효과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15.4%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게 되면은 15.4%로 내는 게 아니라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많이 떨어진다. 100만 원 낼 세금을 10만 원 내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서 900만 원까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고 했는데 나는 연금 계좌에 1,5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이죠. 그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연금 계좌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고배당 ETF 수익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최근 1년 동안 고배당 ETF 수익률이 굉장히 제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띄워놓은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키움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1년에 92,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98%. 제가 플러스 고배당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도
19%, 그다음 파워 고배당 저변동성 같은 경우 83%, 타이거 배당 성장 같은 경우 96%. 굉장히 수익이 많았죠. 많이 났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는 진짜 특별한 케이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수익률이고요. 일반적으로 고배당 ETF가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률보다는 5년, 10년 장기 수익률을 보고 고배당 ETF의 수익률을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품에서도 그 5년 수익률을 봤더니 한 18%에서 한 29%, 그다음 10년 수익률을 봤더니 한 11%에서 한 16% 정도 나왔죠. 그래서 한 10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고배당주 ETF에 넣으면 한 15% 내외의 수익을 낼 수가 있구나. 요 정도로 판단해야지. 금년 1년 수익률만 보고 고배당주 ETF 투자하면 높구나. 10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표가 지금 제가 여기 띄워놓은 이 표가 말해주는 진짜 메시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로 보면은 예적금보다는 이런 고배당 ETF가 훨씬 낫다. 예적금 같은 경우는 2%, 3% 금리 아닙니까? 연간. 그리고 그것은 원금에 대해서는 늘어나지 않고 이자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배당 ETF 배당 수익률도 있고 그 고배당주 자체가 올라가서 또 자산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로 투자할 때는 예적금보다 이런 고배당주 ETF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1년, 2년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5년, 10년으로 가면요 예금과 이런 고배당주 ETF 수익률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적금보다는 고배당주 ETF를 더 선호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년 성과는 참고일 뿐 그것에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1년 수익률은 이렇게 90%, 80%가 나올 수 있지만은 매년 이렇지는 않다. 오히려 어떤 해에는 손해가 날 때도 있다. 손해가 10%, 20%날 때도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런 고배당 ETF는요,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는 단기로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보니까 키움 고배당 같은 경우는 연간 16.89,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연간 15.94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죠. 지금 분홍색으로 박스에 넣어놓은 거, 그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환산 수익률이거든요. 대략 한 15% 내외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5% 정도 수익을 매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짭짤한 수익률 아닙니까? 솔직히 100%, 200% 수익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드문 케이스고, 그리고 매년 그렇게 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고배당 ETF에 매년 투자하고 있으면 연간 한 15% 정도 수익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40세 1억을 이런 고배당주 ETF에 투자했다. 연간 15% 정도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많이 불어날 수 있냐면요. 4년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연간 15% 수익을 내면은 만약에 40세에 1억을 넣었다고 하면요. 45세에 2억이 되고 50세면 4억이 되고요. 55세면은 8억이 되고 60세면은 1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 15% 내외의 수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40세에 1억 넣은 사람은 60세에 16억이 된다는 소리죠. 엄청난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배당주 ETF에 대한 투자는 단기 1, 2, 3년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계속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노후 자산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투자, 그리고 단기 투자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서는 이런 고배당 ETF 투자가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고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영상에서는 고배당 ETF 투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고배당주 투자하고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표로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선정 부분에서 일단 다르죠. 고배당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직접 고배당주를 내가 찾아서 투자해야 됩니다. 반면에 고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ETF만 선택해서 투자하면 되니까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선정하고 고배당 ETF에 투자한 사람은 그냥 투자만 하고 그거 선정만 하고 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운용 비용 면에서 봤을 때 고배당주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운용하니까 운용 비용이 없지만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운용 보수 보통 한 0.01%에서 0.4% 정도 그렇게 운용 보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운용 보수는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운용 보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부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의 안정성도 좀 편차가 클 수 있고 주가 변동도 클 수가 있겠죠. 반면에 고배당 ETF는 보통 그 ETF 내에 고배당주를 한 30개 종목 이상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좀 안정적이고 주가 변동성도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배당주는요, 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직접 종목을 선정해야 되고, 사는 시점, 파는 시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그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고배당 ETF는 그냥 펀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난이도는 굉장히 낮다. 고배당 ETF 내 구성 종목에 대해서는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선정하고 매매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리할 때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내가 투자 고수다 그랬을 때는 고배당주에 직접 투자하는 게 유리할 거고요. 나는 투자 고수 정도 수준은 아니다. 초보자이거나 보통이다 그랬을 때는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배당주는 내가 직접 고르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이 틀리면은 배당도 잘못될 수 있고 주가도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고배당 ETF는 전문가가 대신 종목을 골라주고 자동으로 분산해주는 그런 투자이거든요. 배당이 들쭉날쭉하지도 않고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는 잘 고르는 실력 그리고 주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고배당주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고 나는 조금 초보자이고 그리고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고 또 나의 본업이 따로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고배당 ETF로 투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억 원이 있다고 하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뭐 사람의 선호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 ETF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고 부동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투자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치 판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 수익률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억 원을 만약에 소형 아파트에 투자했다. 또 5억 원을 고배당 ETF에 투자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월세 투자, 뭐 소형 아파트에 투자해가지고 월세로 줬다. 그러면은 연 한 3% 내에 월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형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수익이 나게 되겠죠. 고배당 투자, 고배당 ETF 같은 경우 들었습니다. 연 3%에서 5% 정도의 배당을 받고요. 그리고 그 배당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는 비슷합니다. 월세나 배당금 형태 플러스 그 자산 가치 상승한다.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월세 투자하고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 구조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 스트레스를 보면은요. 부동산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리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임대인을 관리해야 되고 또 공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집이 안 나가면은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시설이 만약에 망가지면 수리도 해야 되고 또 계약 갱신 관련된 문제가 있죠. 반면에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TF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관리 스트레스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세금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취득, 보유, 운용 시의 세금이 있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1.1%에서 최고 12%까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까지 내야 되니까 만약에 10억짜리 집 사면 1억 2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고배당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세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시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잔세도 내고 좀 공시가가 굉장히 높은 집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겠죠. 반면에 고배당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15.4%만 내는데요. 이것도 절세 계좌로 활용한다. ISA 계좌나
또는 연금계좌를 활용하면요, 하나도 안 내거나 내더라도 조금만 내도 된다. 또는 나중에 내도 된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운용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운용할 때 부동산 월세 투자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죠.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로 분리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대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고배당 ETF 투자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15.4%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부동산 월세 투자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성 부분에서 보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바로 팔리지 않고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급매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판 다음에 그 대금은 보통 이틀 후에 들어오니까 황금성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 비용 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월세 투자하는 경우는 일단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 또 법무 비용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매매 수수료하고 증권거래세 정도니까 증권거래세나 매매 수수료는 그 거래 대금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개 수수료나 법무 비용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배당 ETF를 더 선호한 편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성향이고, 부동산 쪽에 경험이 많으시고 부동산 쪽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 월세 투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월세 투자하는 거하고 그다음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 손익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정일 뿐이니까요. 꼭 이렇다는 것은 확정 지을 수 없지만 대략 감만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동산 월세 투자, 부동산에 5억 투자한 사람하고 고배당 ETF에 5억 원 투자한 사람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초기 투입 비용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1.1%, 중개, 법무비 포함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반면에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수수료, 온라인 수수료 0.23%라고 가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고배당 ETF 수수료 중에서 좀 제가 높은 것을 잡은 건데 0.1%짜리도 있고 0.09%짜리도 있고 굉장히 낮은 비용도 있는데 제가 조금 수수료 비용이 좀 높은 상품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도 115만 원밖에 안 듭니다. 실제 운용 자산은 그러면은 부동산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뺀 4억 9천만 원이 되는 거고,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4억 9,99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연간 총수익을 비교해보면 부동산 월세 투자하는 경우는 한 1960, 그다음 고배당 ETF 한 5%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간 유지 비용을 비교해봤을 때 부동산 월세 투자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거 나가죠. 그다음 수리비, 공실 리스크 감안하면 약 한 2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이런 유지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0원이고요. 그다음에 세금 볼까요? 부동산 월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세 분리과세하는데 한 14% 정도 적용된다고 하면 약 한 12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고배당 ETF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15.4%에다가 종합과세 합산 부분, 지금 수익이 2,5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15.4%, 그 다음에 2천만 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한 440만 원 정도로 연간 운용세금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배당 ETF 제가 절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ISA 계좌에서 투자하거나 또는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은 이 운용세금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조금밖에 안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폭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절세를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절세 상품을 통해서 운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 44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 연간 순수익을 비교해 봤더니 부동산 월세 투자한 경우에는 한 1,640만 원. 고배당 ETF에 투자한 경우는 1,94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ETF 투자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고배당 ETF 투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맞게 조금 제가 만든 거고, 사실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고배당 ETF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 월세 투자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 꼭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투자할 때 배당 수익률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이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고배당주의 주가가 떨어지면은 배당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당주가 10,000원인데 500원을 배당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 회사가 500원을 배당했는데 주가가 5,000원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은 1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10% 올라가니까 이 회사가 되게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게 봐야 된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주가 수익률도 봐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는 것도 봐야 된다. 배당도 주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야지 배당은 주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주가 수익률도 좋아야 된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배당 성향이 과도한지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배당 성향이란 것은 이익 대비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익보다 배당을 더 많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100인데 배당은 120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회사의 돈을 까먹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배당 성향은 한 30%에서 60%, 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배당컷이 있는 회사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적 악화로 인해서 갑자기 배당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를 고를 때는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배당금이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얘기인데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사실은 배당소득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의 일종이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종합과세도 되고 건강보험료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배당 투자를 할 때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또는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2026년에 신설되는 절세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확정되면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과세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배당 ETF는 단지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시간을 먹고 자라는 장기 투자 자산입니다. 1년 수익률이 98%라고 흥분하기보다는 5년, 10년 수익률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좌에서 하느냐. 연금 계좌나 비과세 계좌에서 하라고 했죠. 연금 계좌에서 하면은 세금도 늦춰지고 건보료도 피하고 복리 효과는 더 길어집니다. 여러분이 배당의 고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고배당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잣돈 1억, 퇴직금 1억, 이것은 소비의 씨앗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평생 월급으로 쓸 것인지 이런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돈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고배당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 투자가 아니라 5년, 10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